가족은 피는 통해도 마음은 안 통하는 관계라고. 가족은 누가 보지만 않는다면 내다 버리고 싶은 존재다. 근데 우리는 가족이니까 피도 통하고 마음도 통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서 많은 문제가 생겨나지요. 가족관계도 비즈니스와 같이 타협과 협상이 필요하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창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장 소중한 가족관계에서 가장 깊은 상처를 받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죽 가족관계가 힘들었으면 우리가 잘 아는 일본의 유명한 영화 감독이죠. 기타노 타케시가 말하기를 가족은 누가 보지만 않는다면 내다 버리고 싶은 존재다 라고 말하고 있더군요. 또 셰익스피어도 가족은 피는 통해도 마음은 안 통하는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족이니까 피도 통하고 마음도 통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서 많은 문제가 생겨나지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내 가족이니까 뭐가 달라도 달라야 한다는 높은 기대치, 내 가족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 등이 이 가족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중요한 요인인데요. 거기에다가 다른 인간관계는 내가 안 만나고 싶으면 안 만나도 돼요. 그런데 가족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이 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지요. 만유인력의 법칙을 주장한 뉴턴, 정신의학자 칼 융, 정치가 처칠, 철학자 쇼펜하우어까지 이 역사 속에서 가족과의 관계로 힘들어한 분들의 이야기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가족관계가 어렵다는 거겠지요. 가족관계가 이처럼 힘든 이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면은요, 콘크리트에 박힌 막대기는 굳으면 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첫 경험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내 가족은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사람이 가족이지요. 그리고 가족관계는 그처럼 처음 경험하는 인간관계인데요. 그러니까 가족관계에서 경험한 것들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 뇌에 아주 깊숙하게 자리 잡게 될 수밖에 없지요. 저는 그것을 우리가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막대기가 박히면 굳은 회에는 그것을 빼기 어려운 것을 비유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직 모든 것이 완전하지 못한 어린 시절에 경험한 상처를 잊지 못하고 두고두고 원망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됩니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화가 납니다. 자녀가 이런 문제를 얘기하면 부모들은 대개 너 언제까지 그 일을 들추어낼 거야? 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녀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잊을 수가 없어요. 언젠가 상담 중에 어린 시절에 나를 학대한 것을 진심으로 우리 부모가 사과하기 전까지는 우리 부모는 절대 돌아가실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셨는데요. 하지만 부모님의 경우에는 난 그런 기억이 없어. 그리고 설령 우리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넌 언제까지 그렇게 말할 거야 하니까 더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가족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는 서로 심리적으로 성숙한 관계에서 가족이 되지 않어요. 만약에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충분히 성숙한 상태에서 가족을 형성한다면 문제가 덜 생겨나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심리적 성숙이란 우리가 죽는 날까지 노력해야 하는 과제이기 때문인데요. 결국 우리는 나 자신과의 부모에서 관계에서 경험한 상처, 내 기질과 성격적인 특성, 스트레스 해결 능력 등이 충분히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모가 됩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서로 가장 만만하게 생각되는 가족, 특히 아이들한테 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요. 그런데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아이는요,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런 아이가 사회인으로 성장하기까지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겪어야 하나요? 그러니까 서로 스트레스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스트레스를 서로 여과장치 없이 표현하니까 당연히 깊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요, 가족은요, 사실은 서로 잘 몰라요. 근데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가족관계에서 저지르는 실수의 요인은 서로 상대를 잘 모르면서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으니까 내 아이는 이럴 것이다 해서 자녀의 특성을 알아보기도 전에 먼저 내 아이는 이런 아이야. 그리고 내 아이는 이런 아이가 되어야만 해 하는 선입견과 편견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그런 자신의 생각을 상대한테 강요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에게 우리는 의사 집안이니까 넌 당연히 의사가 되어야 해. 아니면 넌 내 피를 물려받아서 당연히 예술적인 소양이 뛰어날 테니까 넌 예술가의 길을 가야만 해 하고 강요하는 데서 문제가 생겨나지요. 그런데 그런 편견과 선입견은요, 자녀도 부모한테 갔습니다. 내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내 부모가 지금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내 부모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도 전에 우리 부모는 이래, 아니면 우리 부모는 이래야만 해 하고 선을 그어 버리는 데서 오해가 생겨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은요, 모든 인간관계 중에서 가족관계는요, 가장 많은 타협과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관계인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갈등을 푸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서로 타협하고 협상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부 상담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서로가 상대한테서 받고 싶은 거 세 가지, 내가 상대한테 줄 수 있는 거 세 가지를 갖고 서로 타협하고 협상하게 합니다. 마치 비즈니스처럼요. 그런데 이런 타협과 협상이 가장 많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부모-자녀 관계인 거거든요. 왜냐하면은요, 아이들은 태어나서 몸을 가누기 시작하면 바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합니다. 먹는 거, 걷는 거, 뛰는 거, 뭐든지 다요.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지요. 위험하기도 하고 사회에서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배워야 할 것, 결제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통제하려는 부모와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아이 사이에서 얼마나 갈등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어요. 자녀를 키우면서 이런 문제들 참 많죠. 잠자는 시간, 양치하는 습관, 그리고 요즘 가장 큰 갈등의 원인이죠. 핸드폰 사용 시간, 게임하는 시간, 노는 시간. 그러니까 이것은 다 서로 타협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서로 상대 입장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타협하고 협상하는 일이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잔소리죠. 부모가 잔소리로 아이를 통제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면은요, 아이는 거기에 반발해서 저항합니다. 아니면은, 아이, 그래, 부모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수동적으로 따르지요. 그것도 아니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부모님이 모든 거 다 결정해 주세요 하고 의존적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부모로서는요, 내 아이가 의존적이거나 수동적이어도 내 마음에는 안 들고 반항적이면 더더욱 내 마음에는 안 들죠.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런 타협과 협상의 균형을 잘 잡아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제가 상담한 분 중에서는 자기는 물리와 수학을 너무 좋아해서 과학자가 되려고 했는데 부모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의 선택으로 자기가 원치 않는 직업을 선택을 했는데 그 직업을 가지고 도저히 못 살겠다고 찾아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분은 다 그만두고 자포자기한 상태로 살아가다가 절 찾아왔는데요. 그러니까 가족관계도 비즈니스와 같이 타협과 협상이 필요하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협상 테이블에서는요, 상대의 의견에 대해서 비난이나 평가를 하지 않죠. 서로 상대 입장을 수용하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상대를 설득합니다. 가족관계도 이처럼 상대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서 서로의 차이점을 맞춰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은요, 부모의 불안감이 문제입니다. 요즘 상담을 해보면은요, 부모의 불안감이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느 부모님은 아이가 놀고 있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아이를 하루도 쉬지 않고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고 그러고도 남는 시간은 자기가 공부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입장으로선 당연히 짜증내면서 왜 맨날 엄마 마음대로 내 시간을 정해요? 내가 지금 이 공부를 꼭 해야만 해요? 하고 반항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아이가 원형 탈모도 오고 교과서도 이미 본 페이지만 계속 보는 강박증에 손톱이며 발톱에 물어뜯는 증상을 보여서 찾아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부모님께 아이가 저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는데 왜 그렇게 공부를 강요시키세요?" 하고 물어보니까 부모님 하시는 얘기가 "아니 남들은 다 뛰는데 우리 아이만 걷게 할 수는 없지요. 지금 공부 안 시키면 나중에 후회하는 부모님들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느 부모님은요, "내가 아이한테 어디까지 해 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거를 물어보러 오셨어요. 고등학생인 아이가 하굣길에 비가 오니까 자기한테 전화해서 "왜 엄마는 아침에 우산을 안 챙겨 주셨어요?" 하고 하도 화를 내서 자기가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바로 갖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면 아침에 일기예보 보고 우산까지 챙겨 주어야지만 부모 역할을 잘하는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답은 잘 알지요. 근데 나와 내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안 되니까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명리학을 공부해서 명리학과 정신의학을 접목을 했는데요. 어느 학문이든지 그 일맥상통하는 게 있더라고요. 명리학에 모자 멸자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부모의 지나친 사랑이 자녀를 망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나무가 자라는데 물이 필요하지요. 근데 물이 너무 많으면 나무가 썩거나 물에 떠내려가지요. 우리가 불을 피우는데 나무가 필요하지만 나무를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불이 꺼지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것처럼 부모가 지나치게 자녀를 과잉 보호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모자 멸자 이론, 즉 부모의 지나친 사랑이 자녀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면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을 가져야 하느냐 하면은요. 저는 자기의 부모와 성장 과정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내담자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부모는 우리를 낳아주었지만 내 마음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진짜 내 마음의 부모는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라고요. 이렇게 내가 나 자신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뿌듯함은 우리에게 건강한 자긍심을 형성하는 죗돌이 되어줍니다. 지난 시간과 오늘 제가 가족 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를 10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